안녕하세요. 성모 튼튼 365 정형외과 원장 정동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양바른 성모 정형외과 의원 원장 변주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구로 삼성탑 정형외과 원장 유인상입니다. 무릎에는 정말 많은 질병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고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선생님, 그래서 제 병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경험 많은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무릎 모형에서 여기 무릎이 앞쪽, 여기 뼈가 조그만 뼈가 하나 더 있는 곳이 바깥쪽, 이쪽이 안쪽입니다. 앞쪽이 무릎이 아플 수 있는 병들이 이제 보통 흔히 연골연화증이라는 병과 슬개건염, 바깥쪽에 아플 수 있는 병이 이제 우리 장경인대 증후군, 안쪽에 아플 수 있는 병이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 가장 흔하긴 하죠. 관절염과 그다음에 거위발 건염. 환자분들이 이제 무릎을 아프다고 하시면서 손으로 딱 잡는 그 위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죠. 네, 무릎 앞쪽 통증은 이제 보통 과사형 증후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거나 아무래도 좀 액티브하신 분들이 많이 좀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위치에 따라서 이제 요쯤이 아프신 분들은 대퇴사두근염증이고, 그리고 요 뒤쪽 이학적 검사를 해서 두 뼈를 비벼봤을 때 아프다고 하시면 무릎뼈 연골연화증, 그리고 요 부위가 힘을 뺀 상태에서 촉지를 해봤을 때 여기 압통이 있으면 슬개건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거위발 건염은 이제 앞쪽에서 약간 안쪽에 걸친 이쪽 영역을 많이 아파하시는데,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자세를 많이 하시는 분들, 계단을 많이 오르내는 직업군들, 택배 배달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무릎 안쪽이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벅지로부터 쭉 내려오는 세 개의 힘줄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힘줄이 모여서 마치 거위발처럼 생겼다 해서 거위발 건염인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통증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많이 아파하시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이제 연골 주사라던가 이런 관절염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 여전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거위발건 주변이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쪽을 치료하면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학적 검사를 참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세밀하게 해야지 진단이 좀 정확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영상학적 검사, MRI 같은 걸 찍더라도 경험 많은 의사가 직접 만지고 환자분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본 게 가장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바깥쪽 무릎 질환에 대해 설명드리면, 바깥쪽에 이제 장경대라는 그 강한 그 힘줄 조직이 있는데, 힘줄 조직이 와서 경골 쪽에 이제 붙게 됩니다. 이 정강이뼈라고 하죠. 정강이뼈 바깥쪽에 힘줄 위쪽으로 이렇게 쭉 아플 수가 있는데, 마라톤을 좀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자전거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좀 생길 수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이제 다른 질환하고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뒤쪽은 이제 힘줄들이 이제 교차하는 부위예요. 그래서 힘줄염이 좀 잘 생기고, 내측 연골판 파열이 이제 보통 관절염 환자들한테 이제 있게 되는데, 보통 뒤에서 찢어지기 때문에 연골 파열이라는 거는 무릎을 구부렸을 때 이제 뒤에서 낑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힘을 자꾸 받다 보니까 뒤쪽에서 이제 손상을 많이 입게 되고, 그래서 이제 뒤쪽을 눌렀을 때, 관절면 쪽을 눌렀을 때 아프면 연골판 손상을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주변으로 또 이제 막 아픈 경우, 눌러봐서 아프면 이제 그 힘줄염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골판이 또 파열돼서 이게 관절액이 늘어난 경우에 베이커 낭종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불룩 튀어나와서 이제 이거 뭐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게 너무 커져서 이제 뭐 통증을 유발하거나 그러면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기 통증으로 이제 무릎을 구부리기도 힘들고 그냥 걷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급성기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치료를 집중하게 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무릎을 구부리기 힘들 정도면 무릎 내, 흔히 물이 찼다고 하죠. 안쪽에 이제 관절 삼출액 같은 게 가득 차서 이제 그걸 압박을 통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물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다시 물이 차지 않도록 이제 약물 성분을 주사를 넣어서 치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민하게 예민해져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관절낭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통증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신경 차단 주사 혹은 프롤로 주사, 이런 이제 주사 치료를 일단은 먼저 시행을 하게 되죠. 도수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를 너무 싫어하면 뭐 충격파나 다른 물리 치료로 좀 이제 증상을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충격파 치료가 상당히 좋은 게, 이제 급성으로 다쳐서 아프신 분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또 과사용에 의해서 이제 조직학적으로 손상을 받아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충격파의 치료 원리가 이제 그런 분들의 힐링, 회복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충격파가 상당히 괜찮은 치료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보통 무릎 주변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영향을 받아서 위쪽 허벅지 혹은 종아리 이런 쪽 근육이 또 단축되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도수 치료도 거기에 많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치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이학적 검사랑
기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환자분들이 자신의 질환을 알고 또 치료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